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입니다. 오늘은 연극 로미오 앤 줄리의 코멘터리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배우분 두 분 그리고 연출님 모시고 함께 공연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미오 앤 줄리에서 로미 역을 맡은 유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 역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네, 저는 연출 구세롬입니다. 목소리만 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로미오 앤 줄리 작품 속에서 캐릭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연출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미오 앤 줄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앤 줄리엣을 이제 현재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제가 공연을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적인 부분을 좀 다르지만 영국의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데 국내 팬들에게는 이제 킬릴로우지로 알려진 게리 오웬의 작품이고 그 알고 보니까 이 게리 오웬이 웨일즈 태생이고 또 캠브리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배경이 또 이 작품에 많이 녹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려고 하는 장면은 1막 1장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공연 보면서도 가장 좀 놀랐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미혼 부인 로미의 어떤 현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먼저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거 안에 이렇게 많은 뚝이 놀랄 일 아니야. 놀란데요. 놀랄 일은 이렇게 쌌는데 깨지도 않냐. 엄만 더해요. 야! 애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자마자 드는 생각이 언제 다시 잘 수 있을까 싶어. 항상 너무 피곤하고 피곤해서 토할 것 같아. 나 피곤해서 토할 것 같다는 생각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가 그랬잖아. 그러다가 애한테 화가 나. 깨워서 화가 나고 오줌 싸서 화가 나. 나는 기저귀 살 돈이 없잖아. 나 똥 싸서 화가 나. 나 물티슈 살 돈도 없다고. 내가 뭘 했어?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봐봐. 나 니들한테 빵점짜리 엄마였어. 알아. 그래도 제대로 한 것도 있었나 보다. 네가 아빠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욕쓰는 거 보면. 제 아빠니까. 알아. 근데 너도 애야. 애라고. 어떠세요? 본인 연기 보시는 거 어려워하시던데. 네, 이렇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1막 1장이 충격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면은 이제 로미오를 되게 로맨틱한 인물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연을 보는데 처음부터 똥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배우님이 처음에 이 작품 보셨을 때 이제 뭐 미혼부의 이제 엄마의 상황도 좋지 않고 그런 환경에 있는 로미오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좀 먼저 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뭔가 이 친구가 안타깝다고 상황이 힘들다 이런 것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단어들이다, 현실적인 문장을 쓰고 그래서 되게 밀접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좀 더 이 사람의 스트레스가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좀 구체적으로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연출님이랑 이야기했던 거는 저 일단 육아라고 말을 하면 힘들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연출님이 얘기했던 건 단계별로 스트레스를 조금씩 뭐 기저귀가 없을 때, 물티슈가 없을 때 이거에 대한 뭐 똥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더 구체화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출님이 그 2시간 내내 한숨을 못 쉬게 하세요. 제가 한숨을 쉬는 순간 그 스트레스나 답답함이 극에서 해소가 돼버리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저도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이 돼서 그래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스트레스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바라고 원했던 지점들이랑 그 지점들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갓난아이 케어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네, 케어를 해본 적 없고 이제 강아지를 이제 많이 안 하는데 저희 팀에 이제 또 아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얻고 뭐 안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유튜브. 역시 유튜브가 육아 선생님.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에 익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연을 하면서도 육아할 때 이렇게 몸에 익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연출님은 왜 한숨을 못 쉬게 하셨나요? 근데 정말 저기 현욱 씨가 말한 대로 우리가 배우가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쉬어버리면 그 순간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려고 사람이 한숨을 쉬는 거고. 그죠. 근데 사실
사실은 이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스트레스를 충분히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배우한테도 이 친구가 결국에 그 쓰레기 봉지에 손까지 넣게 되고 나 못하겠어라는 말까지 하려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했을 때는 거기까지 가기가 단시간에 가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한숨 쉬지 말라고 했죠.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리얼하게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배우와 그리고 캐릭터의 스트레스가 관계까지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1장이라는 짧은 장면 안에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스트레스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객한테 주어져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죠. 네네. 이 작품에서 또 윤색도 하시고 이제 연출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어쨌건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는 원작이 있긴 하지만 이 로미오 앤 줄리만의 어떤 연출 방향이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뭘 좀 고민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 둘의 사랑이 왜 이루어질 수 없는가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거라고 하면은 그 셰익스피어 선생님의 로미오 앤 줄리엣과 여기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 말고 사실 많은 것들이 다른데 거기는 막 저기 귀족 가문이고 그쵸. 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여기 생겨있는 레이어들이 관객한테 강요하지 않으면서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했던 네네. 그런 지점에서 일망이장이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서로의 관심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겠죠? 저기요. 죽었어요! 무슨 공부하는데? 상대론적 운동량? 고전이네. 그렇게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물리학에서 모든 것의 이론이라 하면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말하는 거야. 씨발 그게 뭔데? 너 이거 진짜 알고 싶어? 뭐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지금은 그래? 좋아! 이 현대 물리학엔 두 개의 중요한 이론이 있어. 이 상대성 이론은 모든 아주 크고 또 거대한 것들을 다뤄. 항성이나 은하 같은 것들. 그리고 양자 이론은 모든 아주 작은 것들을 다뤄. 원자보다도 더 작은 것 전부. 이 두 이론은 각각은 정말 잘 작동해. 근데 함께 작동하진 않아. 그러니까 못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지. 밤새면서 뭐 그런 걸 고민하는 거야? 아주 작으면서 동시에 이 거대한 게 있을까? 그럼 있지. 저희 공연 재밌는데. 아니 그리고 이게 또 뒤에 플러팅 얘기 나오면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잖아요. 아니 여기서 이제 줄리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캐릭터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연 배우님은 물리학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네, 사실 저는 좀 그 우주 과학 이런 이야기에 너무 좀 흥미가 원래 좀 있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서로 그 전 작품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어요. 과학 이야기나 이런. 근데 대단한 건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에 유튜브 봐. 과학을 보다 TV만 보다. 그런 정도의 네네. 스타일인데 확실히 제가 이 작품 이제 들어왔을 때 물리학을 전공하는 친구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끌리는 지점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네네네. 이 장면에서는 좀 줄리는 좀 되게 차갑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혼자만의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때 줄리가 지금 이 카페에 와서 로미오와 만나게 된 어떤 이유라면 이유? 뭐 사실 자리가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 왜 로미 옆에 갔을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이때 줄리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어떤 부분이 도대체 끌렸냐, 그쵸,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끌렸냐 이런 지점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원작 희고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그냥 두 남녀가 처음에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영화적으로 빠지진 않지만 뭔가
여기에서 일단 자고 있는 노숙자처럼 보이는 로미오에게 이제 그냥 정말 무심하게 그냥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의 우연치 않은 속사정을 듣게 됐고 그런 부분이 되게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아마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고 근데 나는 엄마한테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막 과할 정도로 받는 되게 다르지만 어쨌든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10대 남녀에서 좀 뭔가 어떤 스파크가 살짝 튀겼을 것 같고요. 먼저 저 나중에 제가 또 플러팅 하죠. 아니 이 로미 앤 줄리에서 줄리가 엄청 적극적이더라고요. 너무 적극적이야. 그럼 로미 같은 경우에는 줄리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쳐다보잖아요, 줄리가 말할 때. 일단 자기 또래랑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기 자신은 현실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또 다른 그 다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또래를 볼 때 굉장히 멋져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이 강하게 끌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연인이 된 로미오와 줄리의 장면인데요. 넌 내가 좋아하는 게 뭐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느끼는지, 그리고 넌 그걸 정말 잘 들어주고. 하지만 우리 둘만 일단 없어. 세상도 있어. 가끔은 우리 둘뿐인 것처럼 느껴져.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근데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게 느껴지는 건 존나 거짓말이야. 너 그 화려한 호텔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가서 그 화려한 침대를 즐겨. 넌 그런 데서 살거니까 결국에.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거야? 뭐 답이 없잖아. 너한테 그 뭐 상대론적 운동량이 있고 난 내 책도 못 읽어줬는데. 알았어. 자, 이거 보여? 이건 T야. 터 소리를 내. 그리고 이건 H인데 허 소리를 내. 그리고 이 둘은 함께 만나면 드 소리를 만들어내. 이 씨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분유 먹이는 법 가르쳐줬잖아. 나 너한테 빚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걸 알려줄 거야. 자, 그럼 다음 알파벳은? 나중에 가르쳐줘. 너무 적극적이네. 알려줄 거야. 여기서 이제 로미가 확실히 이제 글을 모른다라는 게 정확하게 찍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아셨어요? 앞에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 책이나 이렇게 했을 때 정도는 제가 그냥 관심이 없나 보네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막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파벳을 가르쳐 준다고? 라는 지점에서 좀 당황한 지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줄리가 로미에게 자신의 어떤 사랑을 표현한 방법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에서 이어졌을 때 연출님이 보시기에 이 장면을 정말 사람들이 낯설지 않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점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여기저기 찾아보고 주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보다는 영어권에서 난독증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줄리 엄마 아빠 같은 부모님 밑에 있었다면 뭐 엄마든 아빠 한부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양육자 밑에서 자랐다면 조금은 그런 것들이 극복해서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 친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거기 방치돼 있었던 거죠. 너랑 로미 너희들의 작은 가족을 원한다고 좋아. 하지만 내 집에서는 안 돼. 나가도 된다. 어디로 가라고요? 네 문제야. 노숙자가 되면 어떡해요? 그럼 임신 상태는 정말 끔찍하겠지. 오늘 밤 당장 짐 싸. 아침에 바로 나가고.
저는 정말 이 작품에서 로미오와 줄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부모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장면에서의 콜의 연기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예. 배우님들한테 이제 캐릭터 만들 때 부모들한테는 좀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콜한테는 아주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부모 같으면은 임신한 애를 쫓아내보내는 선택을 하는 부모님 굉장히 그쵸. 드물 것 같은데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근데 너는 인생을 배워야 된다 그러고 내쫓잖아. 그러니까 내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주 단단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콜하고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캐스도 또한 되게 굉장히 단단한 사람인데 그 아빠하고 다르게 또 엄마는 이 작품 안에서 굉장히 이 차가운 현실을 얘기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딸한테 이 세상이 이렇게 차갑다. 그리고 그 차가운 이 현실과 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차가운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더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바보는 철이 없죠. 이미 의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육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모두가 책임감이 다 있는 좋은 부모님한테서 다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 각자 다른 환경 안에서 태어나는데 그 우연으로 인한 차이가 그 개인의 어떤 특성과 만났을 때 정말 간극을 이렇게까지 벌리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브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잘못하면 너무 그런 스테레오타입화된 인물이 되니까 이게 근데 좀 덜하면 로미의 환경이 잘 안 보이고 그쵸. 이게 좀 많이 가면 너무 많이 본 듯한 인물 그래서 그 사이 어느 선을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로미오 앤 줄리라는 작품이 10대 청소년의 뭐 성과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건 이들이 처한 현실적인 괴로움,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계급적인 벽, 불평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서 저도 보면서 되게 삶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이 많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알게 되는 작품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공연도 거의 이제 중후반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데 이제 세 분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신지. 연출님이 말한 것 중에 그 작은 문턱 하나도 못 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저도 우리 주변에서나 그리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공연을 하면서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또 들어주는 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작가님이 정말 딱 한 방 맞을 만한 그냥 좋은 그런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냥 이 작품을 보면서 저 문장 참 지금 내 현실과 참 맞닿아 있는 문장이나 이렇게 하나쯤은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계속 준비할 테니까 마지막 공연까지 올라와주시면 마지막으로 연출님. 뭐 이렇게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거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을 열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처음부터 대본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한국 사회가 특히나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성취를 해야 된다는 거가 맞아요.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길 가다가 들어도 내가 말릴 거다 저거는. 근데 왜 그냥 아이를 낳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거는 행복하다고 나는 생각을 못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공연에도 이제 좋은 대사들과 메시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그쵸. 굉장히 재밌으니까 네. 로미의 플러팅을 그걸 그걸 보셔야 돼요. 적극적인 건 아니지만 플러팅 로미
이거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이렇게 땡겨서 줄리가 오는 네,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코멘터리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